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마한의 옛 도읍 나주시 반남면이 관향인 우리 반남박씨는 조선조에는 한때 나주박씨라고도 했다. 신라 왕예인 박씨로서 사직이 무너져 흩어진 지 280여 년에 끊어진 선계를 고증할 길이 없어 밀직공 휘수 4세조는 증조가 반남 고을에서 출생하여 고려 23대 고종조의 반남의 지방행정관인 호장을 지낸 사적을 근거로 국민왕 22년 개축년 호적에 증조 휘응주 부군을 반남박씨 제1세조로 하여 득관하였다. 오늘 소개할 성씨는 반남 박씨인데요. 박씨 중에 세 번째로 큰 성씨이죠.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6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열하일기로 잘 알려진 연암 박지원과 개화파 선구자인 박규수의 성씨이기도 하죠. 이 반남 박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반남박씨 성씨 조형물에 의하면 반남박씨는 신라 시조왕 박혁거세의 후예라 합니다. 그리고 고려 고종 때 나주의 반남고을 호장을 지낸 박응주를 시조로 모시고 있죠.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반남박씨는 신라 시조왕 박혁거세의 혈손으로 전하고 있으나 상계가 실전되어 정확한 세계를 알 수 없다. 이에 4세인 밀직공 박수의 개축 호적에 따라 고려 고종 때 반남 호장을 지낸 박응주를 시조로 모시고 있다. 묘는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에 있는데 일명 벌집명당이다. 이곳에서 매년 종친과 나주 시민들이 함께 참석하는 반남대제가 성대하게 열리는데 전야제와 시조 제향 순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반남 박씨는 고려 말 시조의 5세 손인 박상충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 조선조에서 크게 번성합니다. 그런데 반남 박씨의 번영이 시조묘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시조 박응주가 묻힌 곳은 벌집 명당으로 천하의 명당이라 하는데요. 이곳에 묘를 써 후손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합니다. 나주의 반남 호장 박응주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박의는
직관에게 명당을 잡아달라 부탁한다. 그러나 직관이 잡아준 자리가 의심스러워 박의는 직관의 집을 찾아가는데 이때 직관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진짜 명당 자리를 알게 된다. 직관은 천하의 명당을 누설하면 자신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 그 위쪽을 묘자리로 알려주었던 것이다. 이튿날 박의가 명당 자리에 구덩이를 파자 직관이 깜짝 놀라며 이것은 모두 운명일세, 자네 가문의 복이네 하며 이곳에 묘를 쓰되 내가 저 고개를 넘어가거든 땅을 파시오 라고 일러준 뒤 떠난다. 하지만 직관이 미처 고개를 넘어가기 전 묘터를 파게 되는데 이때 땅속에서 큰 벌들이 튀어나와 직관의 뒤통수를 쏘게 되고 직관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 이후 사람들은 직관이 죽은 고개를 벌고개라 부르게 된다. 박, 석, 김으로 이루어진 신라의 56왕 중 박씨왕은 초기 7명과 말기 3명을 합하여 모두 10명입니다. 이 중 박혁거세에서 파사왕까지 4왕의 무덤은 경주시 탑동에 있는 오릉에 있고 나머지 6왕의 능은 모두 남산 기슭에 있죠. 이후 신라가 망하자 신라의 박씨들은 고려 태조에 의해 전국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반남박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남박씨는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다. 반남면은 삼국시대 때 반나 불이현이었다. 통일신라 때 지금의 지명인 반남군이 되는데 이후 반남현, 반남면으로 이어진다. 계파는 크게 참판공파, 세양공파, 부윤공파, 춘당공파, 직장공파, 판서공파 등 6개 파가 있고 그 아래에 총 32개의 지파가 있다. 또 대표적인 집성촌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를 비롯하여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권선리 고랑골 마을과 수도리 무선마을, 영주시 가흥 일동 서리골 마을과 의성군 점곡면 동변 1리 가내실 마을 등이 있다. 영주의 수도리 무선마을은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집성촌으로 특히 외나무 다리로 유명한 마을이다. 삼면이 내성천에 둘러싸여 있어 물섬이란 뜻으로 무섬마을이라 불리는데 이평조는 병자호란 이후 이 마을에 들어온 박수이다. 당시 지은 만죽제 고택이 지금도 전해진다. 또 논산의 향적산 아래 상월면 대우리는 400여 년 된 집성촌으로 이평조는 예빈시 참봉을 지내고 호조 참판에 추증된 박동민이다. 반남박씨는 고려 말 시조의 현손인 박상충을 시작으로 조선시대에 크게 번성하게 되는데요. 정승이 7, 왕비가 2, 부마가 5에다 문과급제자 215명, 무과급제자 212명을 배출한 명문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남박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태종 이방원의 좌명공신으로 좌의정에 오른 박은이 있다. 그는 박상충의 아들이자 목은 이색의 조카로 반남박씨를 명문가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1385년 고려 우왕 11년 문과에 급제하고 조선 개국 후 2차례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워 좌명공신이 되고 반남군에 봉해진다. 벼슬은 대사헌을 거쳐 병조판서, 호조판서를 역임한 뒤 1416년 금천부원군에 봉해지고 좌의정에 오른다.
1422년 태종이 죽기 하루 전 생을 마치는데 시호는 평도이고 묘는 경기도 파주에 있다. 박은은 성품이 대쪽 같고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명나라에서 황엄이란 환관이 사신으로 와 횡포를 부리는데요. 이때 다른 지방관들은 그가 두려워 모두 시키는 대로 따랐지만 오직 박은만은 규정에 맞게 대접했다 하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조선 중기 인물로 소론의 영수인 박세채가 있다. 그는 문묘와 종묘에 배향된 대학자로 특히 예학에 밝았다. 남계예설, 삼례의, 육례의집 등 많은 예학서를 저술하였고 황극탕평론을 펼쳐 영정조 때 황평책을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 대사헌, 이조판서를 거쳐 1694년 좌의정에 오르는데 이 성혼의 문묘 종사를 관철시키고 김육의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다. 또 조선 중기의 인물로 서계 박세당이 있다. 그는 박세채와 팔촌간이고 소론의 영수 남구만은 그의 처남이다. 부친 박정은 인조반정의 공신이었으나 그의 나이 4살 때 병사한 이후 가세가 기울고 연이어 터진 병자호란으로 10세가 되어서야 글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32세인 1660년 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성균관 전적과 예조 좌랑을 거쳐 1162년 사관원 정원이 되고 2년 뒤 황해도 암행어사가 된다. 그러나 당쟁의 염증을 느껴 40세에 스스로 파직되어 경기도 양주 수락산 석촌동에 은거한다. 이후 여러 차례 출사의 명을 받지만 모두 고사하고 직접 농사지으며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몰두한다. 특히 그는 백성의 삶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학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는데 이에 주자학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공맹의 본뜻을 밝히는 사변록을 저술하고 노장 사상에도 심취한다. 또 직접 농사지으며 우리 풍토에 맞는 농업을 연구한 색경을 저술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론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비판받고 얼마 뒤 병으로 생을 마친다. 시호는 문정이고 문집으로 서계집이 전한다. 박세당이 은거한 수락산 아래에는 박세당의 묘와 서계의 종택이 있는데요. 6.25 전쟁 때 대부분 불에 타고 지금은 바깥 사랑채만 남아있지만 경기도 전통 종가 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박세당과 그의 부친 박정의 불천이 제사를 올리는 등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죠. 다음 인물 또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이자 북학파의 영수인 연암 박지원이 있다. 그는 1737년 영조 13년 노론의 명문가 둘째 아들로 태어난다. 사마시 초시에 장원급제하였으나 회시에 그림만 그리다 나올 정도로 그는 과거의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과 저술에만 전념한다. 1768년 32세에 백탑 인근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이때 이웃에 살던 박제가, 이서구, 유득공 등과 깊은 교류를 하면서 북학파가 형성된다. 1780년 정조 4년 44세 때 종형 박명원을 쫓아 청나라 건융제의 7수년 사절단에 참여하여 북경과 열하를 다녀온다.
이때 남긴 여행기가 유명한 열하일기다. 열하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문명 비평서로 적대적인 청의 문물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북학 사상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자유롭고 기발한 문체로 여러 편의 한문 소설을 집필하는데 양반전, 허생전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정조 10년, 50세의 늦은 나이에 음서로 벼슬길에 나아가 한성부 판관, 안의 현감, 면천 군수와 양양부사를 지낸다. 아내와 사별한 뒤 18년을 홀로 산 그는 1805년 순조 5년 69세로 생을 마치는데 묘는 황해북도 개성시에 있다. 연암 박지원의 초상은 손자 박주수가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제 모습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성품이 호방한 그는 풍채가 컸고 목소리는 우렁차 멀리서도 들릴 정도였다 합니다. 또한 그는 열하일기에서 역사 지리에 대한 놀라운 분석력을 보여주는데요. 한사군과 폐수의 위치가 왜곡되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죠. 그는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강토를 줄인 꼴이 되었다고 탄식했는데요. 특히 이 문제는 식민사학을 극복하려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물 또 살펴보겠습니다. 개화파의 선구자인 박규수가 있다. 그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이자 고종의 종묘 배향 공신이다. 박규수는 중국어에 능통했는데 2차례 중국을 다녀오고 일찍이 조부의 영향으로 실학의 눈을 떠 서양의 정세와 문물에 밝았다. 약관의 나이에 효명세자와 깊은 친분이 있어 젊은 인재로 중용됐지만 효명세자가 요절하자 이 충격으로 20년간 칩거하게 된다. 1848년 헌종 14년 42세 때 문과 증광시에 합격하여 다시 벼슬길에 나가는데 효명세자의 비인 조대비가 그를 흥선대원군에게 천거하면서 관운이 활짝 열리게 된다. 1864년 고종 즉위 후 초고속 승진을 하여 도승지, 대사헌에 이어 이듬해 공조판서와 예조판서가 되고 1873년 우의정에 오른다. 그리고 1866년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 서양과 무력 충돌하는 첫 사건이 벌어진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따라 평양까지 올라가 통상을 요구하며 무력 시위를 하자 그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상선을 불태워버린다. 일찍이 조선이 처한 위기를 간파한 박규수는 자주적 개국을 적극 주장하지만 쇄국 정책에 막혀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1876년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뒤 이듬해 세상을 떠난다. 시호는 문익이다. 경복궁 옆 북촌에 있는 헌법재판소 자리는 원래 박규수의 집터였습니다. 이곳에 있던 그의 사랑방은 이른바 개화의 산실이었습니다. 김옥균, 홍영식, 유길준 등 젊은 개화파 핵심 인사들이 모두 이곳에 드나들며 개화의 꿈을 키워갔던 곳이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이외에 반남박 씨의 인물로 조선 세종 때 군기 감정으로 세계 최초 2단 로켓인 대신기전을 개발한 박강과 선조 때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박동선을 비롯하여 급진 개화파로 갑신정변의 주역인 박영효와 온건 개화파로 조선 최초의 주미 대사인 박정양, 백범 김구의 오른팔로 불리며 임시정부 외교관으로 큰 역할을 한 박찬익,
일본 부대를 탈주한 뒤 광복군에 입대하여 독립운동을 펼친 박승유와 만주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펼친 박봉필, 항일결사 문예부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항일운동을 펼친 박찬웅 등이 있다. 현대인물로는 정관계의 박찬긍 전 총무처 장관과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남춘 전 인천광역시장, 박동철 전 금산군수 등이 있고, 국회의원으로는 박찬대, 박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찬석, 박찬숙,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있다. 법조계에는 박준서 전 대법관과 박홍우 전 대전고등법원장, 박장우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과 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있고, 군 인사로는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과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낸 박영준 등이 있다. 또 학계에는 박찬호 영남대 교수와 박찬진 전남대 교수, 박영우 충남대 교수와 박찬일 전 서울대 교수, 박돈서 전 아주대 교수 등이 있고, 스포츠계에는 박항서 축구감독과 농구여제 박찬숙 등이 있으며, 방송연예계에는 박찬욱 영화감독을 비롯하여 배우로 박보검, 박신양, 박찬환, 가수 박승화 등이 있다. 이외에 소설가 박완서와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비롯해 박찬법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전 메릴랜드 호건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 1996년 김구 암살범을 정의봉으로 처단한 박기서와 안동 소주의 명인 박재서 등도 모두 반남 박씨입니다. 오늘은 나주시 반남면을 본관으로 하는 반남 박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반남 박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